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이 정해졌다면서요? 예, 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이름을 코비드 19이라고 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영어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이제 우리말로는 코로나19. 19는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고 정세균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정된 행사를 계획대로 하라라고 얘기했네요. 예. 두 분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민생을 챙기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오늘 언행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남대문 시장 방문했어요. 예. 상인들 위로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 사고 옷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 이러면서 이제 방역 대책 본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제 민생을 좀 더 챙기자는 톤의 말을 했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하루만 지나면 다 죽기 때문에 네. 굳이 며칠씩 문을 닫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수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고 각종 행사는 다 취소되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영남권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네요. 예. 그 주인공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이제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의원과 부산 진구갑에 있는 김영춘 의원 그리고 양산을 출마를 위해서 차출된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 이분들이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로 인한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범정부적인 민생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근거는 2015년 메르스 때도 11조 6천억 원이 추경을 됐었고 지금은 또 법 개정이 돼서 요건도 분명히 졌으니까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남의 총선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다는 내부 기류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 달래기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예비비도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새 부대변인을 임명했는데 윤재관 부대변이네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제 일단은 한정우 전임 부대변인이 이제 춘추관장으로 가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는데 이분이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산책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광주 숭일고 졸업했고요. 전남대 정치외교과 졸업했고 그런 분이네요. 예. 국회 패스트트랙 얘기도 해보죠. 이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예.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인데요. 오늘 이제 폭처법의 법상 이제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5명과 그다음에 보좌관, 당직자 5명 해서 총회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는 다 출석은 안 했는데 다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왔어요. 요지는 이분들의 이제 변호인들의 요지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공모나 공모 폭행을 한 바가 없다. 사실관계도 모두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법원이 다음 재판을 총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총선 전에 재판이 진행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검찰이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좀 허니문일 때만 해도 분명한 아군이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오고 나서부터는 검찰이 어떻게 사건 대응을 할지 알 수 없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다음 주에 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27명인데 황교안 대표하고 여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다 포함해서 27명이나 되는 분들에 대한
또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짜지는지도 보면은 아마 형평성을 기준에 놓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보수 진영 통합 신당의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당명안이 지금 뭐 한 3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초 한국당에서는 이제 의총에서 통합신당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또 대통합신당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예. 어제 또 보도에 따르면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새로운 한국당을 제시를 했어요. 줄여 부르면 뭐 새한국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당은 내일 오전에 또 의총을 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마 의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과거에도 한 번씩 썼던 당명인데 네. 다시 등장하네요. 근데 이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되는 겁니까? 어때요? 통합은 일단 걸림돌이 생겨도 멈추지 않고 가는 기류라는 게 양쪽의 공통적인 관측입니다. 뭐 유승민 그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그 보수 재건위원장이 지금 만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빨리 만나라는 좀 서두르는 이제 기색도 주변에는 있는데 이분들이 만나지 않아도 일단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만나서 화령 점정을 찍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뭐 공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요. 안철수 신당은 색깔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게 주황색을 상징하는 게 어디입니까?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이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안철수 국민당이 주황색을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의 상징 색깔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왜 상의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냐 이제 이건데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그 국민당 쪽의 반응인데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뭐 이렇게 주홍색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다는. 주황색을 영어로 하면 오렌지색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오늘 아침에 또 그 관계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다면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이 좀 밝다. 우리께. 그리고 뭐 주홍에 가깝다. 그리고 좀 더 비비드하다. 좀 더 명쾌하다. 뭐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자, 근데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한다. 이 기정사실로 보였었는데 손학규 대표의 사퇴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면서요? 예, 지금 17일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세 당이 합의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각 당 대표가 이제 직을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중에 한 명인 손 대표가 못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판이 좀 깨지는 조짐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바른미래, 대한신당, 평화당 이제 각 통합추진위원장들이 이제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원 통합을 한다 하고 합의문을 쓰면서 이제 그 조건을 걸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손 대표가 최고위 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니 3당 통합과 손학규 거치가 무슨 상관이냐. 물러날 수 없다는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어요.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었는데 어김없이 정치권도 기생충 마케팅을 한다면서요? 예,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사실 뭐 오스카 사과동 하던 그저께까지만 해도 반응이 그냥 논평 정도만 나왔는데 지난 이틀간 아주 쏟아지더군요.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먼저 여당부터 보면 뭐 제일 많았던 게 영화 포스터 패러디 사진이 많이 많았죠. 뭐 눈 가리고 찍은 거요. 보면 뭐 대표적으로 강병원, 권미혁, 박찬대, 이재정, 오영훈 이런 의원들이 뭐 포스터를 잇따라 쏟아냈어요. 그리고 또 논평도 뭐 회의 석상에서도 발언이 나왔네요. 그 박경미 대변인이 어제 오전 회의에서 기생충으로 삼행시를 지으면서 한국당의 그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고요. 근데 좀 당혹스러운 거는 이제 한국당 쪽인데 뭐 대구 출마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강효상 의원이 말이 화제가 많이 되고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지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 사람이다 본 감독이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고 저도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 다녔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대구 두류공원에다가 영화박물관도 세우자 하면서 또 뜬금 또 CJ 그룹에도 또 막 이게 극찬을 보내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같은 지역인 곽상도 의원은 조금 점잖게 했어요. 뭐 영화관 없는 대구 남구에서 본 감독이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그 남구에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했고 좀 눈에 띄는 좀 차별화를 시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민경우 의원인데 페북에다가 영화 기생충이 상 4개 탔다고 난리들이던데 라면서 자신이 이제 의정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 덕분에 받았던 상들을 나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대구에 봉준호 감독 생가를 복원하자 뭐 이런 예, 뭐 예비 후보들이 봉준호 영화거리 만들자, 카페거리 만들자, 생가터를 복원하자, 동상을 세우자, 뭐 세트로 막 쏟아내기도 했는데 뭐 언급하기가 좀 너무 자잘해서. 예. 그보다는 자유한국당은 먼저 예. 봉준호 감독한테 사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 영화를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랬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진중권 교수가 이제 한마디 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이제 한국의 보수가 절망적이라면서 뭐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CJ 이미경 부회장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미국으로 망명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얼굴도 참 두껍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한국당 지금 보수가 통합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데 탄핵의 강도 이런 식으로 뭐 은근슬쩍 건너려고 할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진중권 교수는 진보도 비난하고 보수도 비난하고 어디가 좋다는 겁니까? 그분은 좀 견유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흙탕에서 피아를 가리지 않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일단 맞붙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뭐 추미애 잘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뭐 이 추미애 장관 그 법무부 발표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예. 이제 뭐 검찰 내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내에서 수사하고 기소 주체를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법조계 쪽에 좀 반발도 좀 있었고 뭐 검찰 내부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하면서 또 예. 입장을 썼어요. 그 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여러 예. 마디 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지금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예, 예. 혹시 잘못된 수사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기소로. 그러니까 예. 무리한 수사를 하면 당연히 무리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예, 예. 조국 전 그렇습니다. 장관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찬성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네요. 예, 뭐 중앙일보인데요. 그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에 휴가를 나갔다가 제 시간에 복귀를 안 했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라는 당시 같은 동료 병사의 증언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예. 내용을 보면은 그 증언을 한 병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병사가 당시에 그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 2017년 6월쯤에 몸이 불편해서 10일간 휴가를 냈다가 연장을 해가지고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는데 이 끝나갈 무렵에 또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원 반장이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날 이제 제보자 얘기로는 자기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당장 그 아들에게 당장 복귀하라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했는데 20분 후에 이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서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이름을 바꿔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예. 네. 뭐 추미애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그쵸. 해명한 바가 있죠. 예, 해명하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근데 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또 수사를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